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진짜 스토리오냐. 네, 안녕하세요. 원스토리 최지호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몇 살의 창업, 뭐 몇 개월 만에 몇 억, 그리고 몇 살 이내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멋있고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좀 현실과 괴리감이 들어요. 아,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괜히 조급해지고 지금 내 상황에 만족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살에 돈을 번다, 100일 만에 1억을 만든다, 이런 키워드 자체는 화려해 보이지만 과연 그게 인생 전체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고객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물론 다 참고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소화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누군가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저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중간에도 당연히 힘들 거고요.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행복한 길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끼리 몇 가지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키워드를 보면은 음, 물론 뭐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어쨌거나 딱 봤을 때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럽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음.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성공의 기준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부럽거나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조금 부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네, 확실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에서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순간 너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이걸 바라봤잖아.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창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것만 계속 나왔을 때는 좀 자괴감과 가까운 좀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었어. 왜냐면은 뭐 18살에 뭔가를 했다, 뭔가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보는데, 나는 18살 때 뭐 했지? 지금 나는 27살인데 난 지금 27살인데도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보다 어린 나이에 어떤 경험,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뒤쳐져 있구나. 난 지금 오늘도 노력하지 않았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나이에,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많은 조언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헷갈려져서 뭐 혼자만의 생각을 짬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무리 회계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그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세무사에서 알아서 돈을 주면은 다 해주는 줄 알았어. 물론 아마 그러겠지. 근데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비용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온갖 코스트니 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최근 들어서 그 세금을 아예 개념이 없었으면, 물론 내가 학과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이제 나와서 그냥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의 세금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 전공에서 세금은 다르잖아.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그런 세금들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 뭐 종소세나 뭐 지방세나 이런 세금은 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또 언제인지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몇 월에 시험이 있고 몇 월에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잖아 일정들을.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뭐 종합소득세 신고가 언제인지 그리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뭐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파산을 할 수 있겠다. 그 세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겪게 되니까 그 세금 공부하라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이제 주변에 창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대상들은 거의 다 뭐 대학생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약간 SNS 상에서 뭐 몇 살에 성공했다라던가 뭐 얼마를 모았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와 27살에 뭐 스튜디오를 차렸어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말만 들었지 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 가지고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창업을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지원 사업 공모전에 붙으면서 거기서 기반을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첫 해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에 합격하고 그래서 그거를 수행한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도약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 작성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나랑은 조금 다르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왜냐면은 아무리 그런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비용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제 선정이 되고 그게 아니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게 만약 선정이 안 되면은 내가 그 서류를 작성을 할 때 그 시간들은 뭐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얻는 게 없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루트대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내가 아마 올해 초지? 올해 초 거의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하면은 한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은 계속 서류에만 몰두한다고 좀 이렇게 현재 뭘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론 실전 공부가 아니고 이론 공부를 더 하는 거지.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몸을 부딪혀 봐야 아는 거잖아.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창업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되게 다양한 길이 있고. 근데 내가 그 이론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합격하려면 여기 합격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길이 뭐였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였지? 이게 갈피를 못 잡는 순간이 있었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나랑 조금 안 맞았다. 근데 물론 그런 내용도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나랑은 조금 맞지 않았다. 뭐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얘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뭐 20대 뭐 25만 돼도 반오십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너무 늦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만 되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뭔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항상 너가 지금 그걸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거 스튜디오 하는 거 다른 데 유명한 데 많던데 그거 해서 돈이 돼?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게 나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나는 항상 이제 아까 네가 말했던 성격 차이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부정적인 글이나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왜 해보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나는 좀 각자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좀 후회 없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나는 사실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 물론 주변에 보면 많다고 느끼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시도하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호 너가 스튜디오를 나랑 같이 하고 있지만 너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거를 솔직히 말해서는 내 눈치 보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둘 다 서로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해보고 후회를 뭐 같이 하던가 아니면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가 그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어렸을 때 많이 겪긴 했었거든. 어렸을 때 그냥 다 안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걸 해볼 걸 이런 후회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대학교 와서야 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나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 이게 우리만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외부에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맞춰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 뭐 그거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어차피 다 받을 거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거는 난 절대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행복하게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복함. 그래서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일단 나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0대에 성공해서 50대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50대에 성공해서 90세에 행복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전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모든 인생은 우리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태어나고 다 같이 죽는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조차도 다르게 태어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태어났듯이 우리나라의 약간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만 나이를 잘 안 쓰잖아. 우리의 나이는 뭐 한 3개인가? 뭐 2개인가? 그 정도 되잖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보다 일단 2살이 더 많아. 그리고 거기는 나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근데 우리는 되게 나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루트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 외국에 비해서 뭐 14살이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17살이면 고등학교 입학하고 20살에는 대학교 가고 21살은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언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루트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행복도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이다.
누가 1억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든 성공의 기준은 전부 다 다르다. 우리 모두가 같을 수가 없다. 누군가는 10억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1000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돈의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걸 얘기하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직업만 해도 나는 한 뭐 5개, 10개 이상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근데 우리나라로만 따져도 직업이 한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되지 않을까? 그것처럼 애초에 다 방향성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다른데 그거를 뭔가 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 나조차도 그랬고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일단 뭐 지금 나랑 동갑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조언은 아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글을 봤어. 27이 뭐가 늦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도 40 전에 대학 간다. 그런 말을 봤거든. 근데 그게 뭔가 좀 크게 와닿더라고. 나는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40 전에 대학을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진짜 27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40 전에 대학교를 가다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40살에 진짜 내가 원하던 대학교 과를 가서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뭐 결코 이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주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 이것도 물론 SNS에서 다 본 거긴 한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내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생각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스키 선수들이 이제 스키를 타잖아.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무들을 피해서 내려오잖아. 그럴 때 스키 선수들은 어떻게 나무를 피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보통 나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방향을 바꿔서 피한다? 근데 그게 진짜 순식간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무를 피해야겠다.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생각이 눈만 보래.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길만 보라는 거지. 그러면 나무 생각이 안 나니까 나무를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히 보이고 그 길이 보인다 하더라고. 그러네. 그 나무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무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맞아. 그 나무가 엄청 많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나무를 내가 어떻게 다 피하지?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이제 끝난다 하더라고. 맞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 계속 그게 떠오른대 머릿속에. 그래서 하지 말라 하더라고. 약간 우리도 일을 할 때 약간 게임 같은 걸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순간 끝나잖아.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절대 나이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선 해라. 그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 나는 그 뭐 50억을 번다, 100억을 번다 이런 건 내 성공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나의 꿈, 목표와 이제 똑같은 거긴 한데 나는 그냥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 과분한 꿈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그냥 애기 둘 낳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합쳐서 뭐 2마리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는 시간을 만드는 거.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뭐 서로 시간이 안 되어서는 이제 못 만날 수 있지만 이게 돈 때문에 못 만난다. 그냥 너가 돈 때문에 못 만나는 거면은 내가 내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이 내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 어찌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내가 살고 싶은 목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적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체적인 성공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제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지 못하는 게 없는 상태, 그게 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뭐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체력이 됐든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가 딱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못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큼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생의 전체적인 성공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걸 성공이라 적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탁 누우면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해주지 못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좋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뭐 안 좋은 말이 나갔다던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걸 이제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게 딱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진짜 좀 마음에 걸리는 순간 없이 잘 보낸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후회스러운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그게 나는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도 지금 맨날 자기 전에 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회된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아닌데 이제 다음날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이 플랜이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에 복귀를 하는 거지. 이게 좀 많이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막 최근에 뭐 30분, 1시간 지나도 잠을 못 잘 때도 가끔씩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지장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전 너가 말한 그 마음가짐이 많이 중요할 것 같긴 하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아는 동생이 물어보더라고. 형, 좋은 사람이란 게 뭘까? 라고 하길래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를 이제 본 거거든. 그래서 뭐 땡땡한 네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 그게 쌓이면 이제 좋은 날이 되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뭐 되게 뭐 감동을 받았는지 역시 형은 다르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요즘 이제 고민거리가 좀 많이 는 것 같아. 자려고 하면 나도 항상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잠도 진짜 지온 것처럼 잘 못 자겠고,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걱정인데 너무 커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일도 더 못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날 밤 이제 두 가지를 또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그 후회와 이 후회를 통해서 파생된 또 다른 후회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삶이 좀 건강하지 못한 느낌? 그래서 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